사람이 정말 많이 지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해지거나 지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혼자 있고 싶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잃게 되고 거기에 의존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또 예민해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는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가꾸고 싶고 지속적으로 보고 싶은 그 텃밭에 가꾸고 싶은 게 있는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나다움이 완성의 개념은 될 수 없다. 근데 왜냐면 그 나다움을 만나는 제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그 접전을 찾는 여행 중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너무 숨을 오래 참고 살아서 내 호흡을 조금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의 작가 글배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거나 좋아하는 게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삶에서 가장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진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지친 이유도 좋아하는 게 없는 이유도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늘 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긴 하루를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아주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특정한 시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청춘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청춘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 이 책이 바로 시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의 저자 글배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작가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프로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SNS에 자신에게 쓰고 싶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다가 작가로서 데뷔했다. 작가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꿈과 같은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상황, 어떠한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5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제가 무언가를 계속 도전을 했고 그게 좀 잘 되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기를 되게 간절히 바랬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을 이제 신호등처럼이라는 짧게 시로 표현해서 이제 쓰게 됐고 거기에 조금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의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글을 써서 올리는 또 다른 어떤 행동으로서 그 시기를 빠져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떤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정말 많이 지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해지거나 지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혼자 있고 싶다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근데 혼자의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성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거의. 우리가 속칭 이제 시체놀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그렇죠. 네.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고, 네. 그리고 일도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학교도 좀 휴학을 하게 되고 혼자 한 2년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하면 아마 못 가졌을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너무 뭔가 지쳤고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아닌 혼자의 시간을 좀 가져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이 원하는 걸 삶에서 좀 처음 해줬던 시기인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불안해도 좀 혼자 있고 혼자 있다 보니 뭔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네,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야지 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혼자 있고
무언가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글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그 시간을 좀 활용했던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초에 가졌던 궁금증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질문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 배우라는 이 필명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네. 네. 어떻게 짓게 되신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제 글을 누군가 이렇게 많이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 혼자 보는 거니까 글을 내가 쓰는 작가가 아니니까 글을 배운다라고 지어보면 어떨까. 근데 중의적이면 좋겠다. 나 혼자 보더라도. 그래서 글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게 또 글 배우, 글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 의미도 있고 글 배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고 조금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글 배우입니다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니다는 자체적으로 빼서 빼고. 글 배우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글 배우입니다를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글 배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 제목으로서 쓰여진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서점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첫 장을 열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치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는 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기력해지는 순간.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이유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쳤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었을 뿐이다. 네,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대는 지쳤고 또 어느 순간에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은 사람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수용하고 계속 살아가기에는 그러면 끝없이 나는 지쳐야 되고 나는 계속 좋아하는 게 꽤 오래 부재된 채 살아가야 되는 게 좀 납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근데 뭐 제가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지나치게 뭔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또래 아이들보다 뭔가 잘해야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인데 어른이 되었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크게 장착되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타인이 보기 좋은 내 모습을 더 많이 선택하다 보니 지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쳤다라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원하는 것을 해주다 보니 네. 내 삶이 지쳐가는구나 라는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도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야기 들으면서 참 그러네요.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지쳤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이동산에 들어간 아이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면서도 결코 그 슬퍼하거나 지치거나 혹은 상처받지 않는데 네. 우리에게 지쳤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을 잘하고 싶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지쳐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나이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작은 그 선입견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삶에 대한 깊이가 시간과 비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과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산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삶에 대해서 오래 생각한 사람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나 좋게 표현하면 성찰이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거는 상처와도 그게 또 비례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시련이 바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차를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이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챕터에서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었어요.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살아간다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참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느끼지만 이 부분은 마치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주 격려와 위로 같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네네. 당신이 만약 당신의 힘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네. 어떤 의미로서 이 구절을 쓰신 것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마음 속에 텃밭을 좀 가꾸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구는 사과나무도 심고 누구는 뭐 예쁜 꽃도 심고. 근데 그걸 가꾼다는 게 예쁜 걸 완성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가꾸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다고 하면 혼자 설 수 있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과나무나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고 심고 싶은 그 씨앗이 없다고 하면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텃밭이 공허하니 누군가로 그걸 채우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잃게 되고 거기에 의존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또 예민해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는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가꾸고 싶고 지속적으로 보고 싶은 그 텃밭에 가꾸고 싶은 게 있는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의 세계가 있는가?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게 되면서 또 타인과의 어떤 교류가 없는 뭐 소외된 삶이다라고 합니다만 또 인터넷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남들의 삶을 아주 자유자재로 엿보는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모순적인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간 속에서 허무해지는 것은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이제 거론을 하셨겠습니다만 나를 잃는 것, 결국 나의 세계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남들과의 어떤 구분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것의 출발점이 아마도 작가님에게는 남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게 뭔가 함께 있을 때도 나다움을 찾을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만약에 너무 지쳤고 좋아하는 게 없다고 느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인생에서 실패가 아니라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그 시기라고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한 걸 또 혼자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또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혼자 있는 게 시간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의미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글 쓰시고 산책할 때 이외에 뭐 하세요? 혼자 계시면? 저는 보통의 그 남자보다 훨씬 좀 약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저보다 강하다를 표현하기보다는 상처도 되게 잘 받고 뭔가 이렇게 이 자리 너무 어색한 게 있고 사실. 저도 어색해요. 저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럼 저랑 같은 과 제가 의외로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는 게 거의 사실 대부분이고 제가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루에 만약에 24시간이 있다고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산책하거나 글을 쓰고 사람을 좀 잘 안 만나는 편이거든요. 소통 내가 봤을 때 저는 조금 여기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쓰지만 조금 사회적 인간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회적 인간이고 사회적 인간이지 않아서 고민 상담을 찾아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인간이야지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인간이 아니어야지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다움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좀 비사회적이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뭐 글을 쓰거나 산책하는 게 거의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작가님의 나다움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힌트가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어떤 강박의 사회에 살잖아요. 네. 뭐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회성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없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어떤 강요가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나와 맞지 않는 옷들을 걸쳐야 되는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는 건 난 사회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혼자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네. 건강함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여러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강요됐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자유를 얻게 된 계기가 있다라면 역시나 앞서 있었던 뭐 어떤 실패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또 집이 엄하시고 또 둘째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하는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과 생산성이 없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주말에 낮잠만 자도 그렇게 게으르면 되겠니?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뭐 아직 나이가 많이 조금 어리지만 20대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과로로 이제 뭐 책에서는 이번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폐가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그때 뭔가 조금 지쳤고 좋아하는 걸 했는데 좋아하는 걸 지나치게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다움이란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잘해야 된다는 마음속 때문에 지나치게 뭐 무언가를 계속 행동했고 지쳤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도전을 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고 안 존재인 걸 떠나서 내가 쓸 공간이 없고 더 이상 무언가를 시작할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혼자의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되게 많이 치유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네 나이 20대 후반이고 30이면 남들은 다 취업할 나이인데 혼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글을 쓰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 무언가들도 다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만약에 다시 뭐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이전의 방식은 조금 내려놓고 싶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걸 무언가를 얻더라도 그거는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두 개 다 살아봐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나답다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 더 예.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짜장면을 하루에 1,000개도 2,000개도 팔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100그릇만 팔겠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속도와 그 방식을 만족감. 가지고 네. 만족감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 네네. 그것을 통해서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다움이다. 네. 그리고 그 나다움이 완성의 개념은 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그 나다움을 만나는 제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그 접전을 찾는 여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접전을 잘 찾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접전을 찾다가 분명 잘 못할 텐데 자책이 큰 사람은 또 잘하지 못한다고 아예 또 멈춰버리니까. 상담도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어떤 반응들이 오나요?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아파야지 그들이 역으로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얘기도 듣지만 제 상처도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상처가 있을 때 거기서 또 치유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감이고 이 책은 특별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니죠. 삶을 무슨 엄청난 공식으로서 뭐 꿈을 성장하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힘이 필요할 때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의 상담도 제 이야기로서 같은 공감이 되는 게 아닐까. 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네. 책을 읽어나가면서 가졌던 하나의 생각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서 세상과 만나고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사실은 진행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했던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비로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내가 조금 너무 숨을 오래 참고 살아서 내 호흡을 조금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립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는 거는 모두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누군가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용기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 참 인상적이네요.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어서 자기 호흡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